반면 뉴욕 증시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지 주목하면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났습니다. 확실히 지난 2월과는 다른 복장을 나타내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해서 아주 멋져 보인다라는 칭찬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넥타이는 없었지만 네. 검은 셔츠와 재킷 또 이제 바지까지 입었는데요. 정식 정장은 아니었지만 6개월 전에 차림이 비하면 한층 격식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두가 주목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유럽 정상들도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다만 러시아가 제기했던 영토 양보에 대한 문제를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정상회담에서 또 논의한다라고 밝혔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끝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을 조율 중이고 또 이후 3차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도 기꺼이 젤렌스키를 만나겠다고 하네요. 네, 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이 이뤄진 후 휴전을 넘어서 이제 4년여간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신재원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3자 회담이 과연 성사될까요? 밤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백악관에 모였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생겼는데요. 만약 종전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을 지켜보며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이다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렀고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넘기면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에 나토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교차하면서 투자자들도 신중하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도 흐름이 엇갈린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섹터가 1% 가까이 빠졌고요. 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경고등을 켰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1% 가까이 뛰었습니다. 올해 점유율을 더 확대할 가능성과 내년에도 현재의 약 85%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에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평가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트루이스트가 목표 주가를 기존 $650에서 $675로 올렸는데도 0.59%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이 미국 테네시주에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는 2% 넘게 크게 빠졌고요. 또 반면 판매 부진에 늪에 빠진 테슬라는 이를 막기 위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39% 올랐는데요. 영국에서 대규모 리스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델 YL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0.7% 오르면서 다시 10위에 들어왔습니다. 관세의 영향을 직접 받는 만큼 이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지출 패턴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 살펴보면 미국의 8월 주택시장 지수가 31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50을 크게 밑돈데다 심지어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미국의 주택 건축업체들의 심리가 다시 한번 위축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택 구입 여력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의 핵심인 만큼 주택시장 둔화와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고려할 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FOMC 의사록 공개와 연준의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2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오른 3.76%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도 소폭 상승하면서 4.33%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 이후 크게 뛰었는데요.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유 관련 대러 제재가 해소될 거란 기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브렌트유는 1.14% 올라 배럴당 66달러대에서 거래됐고요. WTI는 0.99% 상승하면서 배럴당 63달러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금선물은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0.15% 하락한 3,378달러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찍은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PPI 충격이 거시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 며칠째 투심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6시 기준으로 1억 6,200만 원대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 전해드렸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인텔 살리기에 나섰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밤사이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했는데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인텔의 지분 10%를 취득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로 계획을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통신은 덧붙였는데요. 일각에선 최근 계속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여파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처럼 최근 각국 정부가 직접 AI 칩 판에 뛰어들면서 시장 판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텔의 손을 뻗은 가운데 중국은 자국 데이터 센터들에게 국산 칩을 사용하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놨는데 2025년까지 도입률이 50% 이상이 돼야 한다 규정한 상하이 당국의 앞선 지침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엔비디아 H0칩의 보안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이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는데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 판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선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에 이어서 샘 올트만 오픈 AI CEO도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칩 수출 통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올트만은 추론 능력에서 중국이 더 빠르게 AI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적하면서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이 기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짚었고요. 중국의 발전이 자사의 오픈웨이트 모델 공개 결정에도 영향을 줬다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테슬라의 리스 요금이 반토막이 났다는 기사도 살펴보죠. 판매 부진이 원인인데 물량을 뽑기 위해 자동차 리스 업체들에 최대 40%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차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것도 할인에 나서게 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근 테슬라는 유럽에서 판매량이 반토막이 날 만큼 심각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시장의 경우 지난달 판매량은 60% 줄면서 1,000대도 채 못 팔아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번엔 간질환 치료제로도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회사의 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FDA로부터 가속 승인을 받았는데 관련 치료제로는 세계 두 번째로 GLP-1 계열 중에는 최초 사례입니다. 지방 간염은 전 세계 4억 명 넘게 앓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맞춰 시장 규모도 5년 뒤면 3배 넘게 늘어난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소식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뉴욕 증시 ADR 기준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올 들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신흥국 채권의 위험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업과 은행들이 앞다퉈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최소 2,500억 달러치가 발행됐는데 이 속도라면 올해 신흥국 기업들의 채권 발행 규모는 2021년 코로나19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자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선진국과 신흥국 간 채권 금리 격차를 나타내는 JP모건 신흥시장 채권지수 스프레드는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2% 미만으로 좁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 2주 안에 반도체 관세 부과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반도체 관세율로 최대 300%를 예고하면서 미국에 생산 시설을 두지 않으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그러면서 관련주가 하락세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말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이 특정 국가에 제공한 가장 유리한 무역 조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 유럽연합의 15%와 동일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제 관세가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만약 고관세가 결정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마이크로 컨텍솔이 26% 가까이 하락했고요. 오키스전자 12.12%, 덕산테코피아 8.23%, 타이거일렉도 8% 가까이 약세 보였고 LK케미 6.7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주 앉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협정의 조건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철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포기 등이 알려졌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어제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정상들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 준비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E&M이 17% 넘게 약세 보였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 11.19%, HD 현대건설기계도 9.7% 빠졌고 DYD 5.51%, 대양전기공업도 4.6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영국 가격을 최대 170%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최혜국 대우 정책과 고율 관세의 위협 속에서 미국 내 약가를 낮추고 대신 해외 가격을 끌어올리라는 압박에 따른 조치인데요.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영국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마운자로의 최고 용량 기준 한 달분 가격을 기존 122파운드에서 330파운드, 우리 돈으로 62만 원으로 약 170% 인상하는데요. 반면 미국 내 환자들을 위해선 인슐린 가격을 70% 인하하고 월 부담액을 $35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마운자로의 가격 인상은 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시아 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가격 재조정 흐름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마운자로의 국내 유통 소식도 맞물리면서 관련주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사항 보면 먼저 G2G 바이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국책과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DXVX도 13% 가까이 올랐고 일동제약 2.85%, 넥스턴 바이오도 1% 넘게 올랐고요. 한미약품도 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 제정을 앞두고 발행 준비를 서두르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또 우리은행은 모두 다음 주 방한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의 히스타버트 사장과의 면담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 은행권과 서클은 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과 송금 등 국제 거래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의 부문에서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은행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 준비 작업에 한창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동 발행 준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지급 결제 시스템의 기술 검증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SGA가 26%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SGA 솔루션즈 7.97%, 메커스도 5% 넘게 올랐고 다날 2.13%, 마지막으로 네오위즈 홀딩스가 1.5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자추엔, 상하이 종합지수까지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 코스피만 하락하며 소외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다소 우울하게 시작한 터라 이번 주는 조금 더 신중한 투자 계획 세우셔야겠는데요. 일단 어제 급락한 이후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200, 800선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 1.5% 떨어져 3,177포인트였고 코스닥은 2.1% 급락하며 79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더해 2차 상법 개정안과 세법 등 내부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며 지수가 장중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3,240에서 3,250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이내 매도하는 패턴이 어제도 반복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어제 외국인 코스피에서 나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5,4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고요. 기관이 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개인도 3,575억 원 매수 우위였지만 지수 급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에 지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도 1,2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71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천억 원 규모의 유도무기 계약 체결 소식에 선방한 반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부과 예고에 반도체 투톱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2%, SK하이닉스가 3.2%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선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가 선방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대표주들 4%에서 5% 조정을 받았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로는 8%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상승한 1,38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부담과 물가 지표에서 확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야간 거래에서는 환율이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글로벌 달러 강세가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87원 9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강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급락은 뒤로 하고 오늘 시장 준비하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증권가 리포트 정리했습니다. 제약과 2차 전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우선 하나증권은 제약 업종에 대해서 실적 발표 종료 이후에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추천 종목들을 제시했습니다. 의약품 관세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제 9월부터 세계 폐암학회와 유럽 당뇨학회, 유럽 동양학회 등 주요 해외학회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바이오텍의 활발한 활동과 기술 이전 계약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약사 탑픽으로는 SK바이오팜을 꼽았습니다. 3분기와 4분기에 흔들림 없는 매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바이오텍 탑픽으로는 셀비온을 제시했습니다. 8월 말 임상 이상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관심 종목으로는 ST팜과 인투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2차 전지 업종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극단적인 우려 대비해서 영업 환경은 다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탈중국 공급망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유리한 환경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별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재무 건전성으로 연구 개발과 시설, 추가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소재 쪽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황화 리튬 투자로 전고체 전지의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주목했습니다. 해당 리포트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선기자재 통합솔루션 기업인 SNC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어제 약시장에서도 그나마 조선기자재 섹터가 선방했었는데 이 세네 개 주가 오늘까지 해당 테마의 상승세를 이끌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리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으면서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오늘도 이 흐름 계속될지 확인하시고요.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의 3자회담 기대감 속에 또 잭슨홀 미팅과 파월 의장 연설을 기다리며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출발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프리마켓 상황을 보시면 4위권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43% 반등하며 7만 300원, SK하이닉스가 0.75% 반등하며 26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4% 가까운 오름세로 거래가 38만 4,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0.8% 가까이 내려갑니다. 거래가 88만 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반등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2% 오름세로 13만 2,900원, 에코프로가 1.25% 상승하며 거래가 5만 6,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펩트론 어제 8% 넘게 급락했었는데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추가 약세 보여줍니다. 0.5% 가까이 빠지면서 거래가 32만 2,500원이고요. 반면 파마리서치 0.75% 강세입니다. 거래가 67만 3,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증시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우리 시장, 오늘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지 머니쇼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고 또 유럽 정상들 다 모이고 출동했습니다. 다자회담하고 네. 또 푸틴의 약속까지 받아냈네요. 네. 노벨 평화상 받겠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예, 예. 몇 가지가 놀라웠던 점이 그 유럽 정상들하고 할 것 네. 없이 다 단체 사진을 찍는데 네. 그런 사진 보기 드물잖아요. 아, 그렇죠. 쫙 일렬로 섰죠. 예. 예. 오히려 EU 집행위원장을 갖다가 제일 이쪽에 왼쪽으로 세우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젤렌스키 좌 마크롱인데 맞아요. 예. 마크롱 대통령도 옛날에 그 샤방샤방하던 얼굴에서 나이가 좀 들은 보이는데 표정이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병풍 써야 돼 하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저 옷 달라진 거 보세요. 아내가 이제 자세히 보면 검은색 셔츠. 네, 예.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의식했는지 그때 마중 나가서 기다리다가 나오는데 옷부터 보고 반가워하면서 멋져 보여 이러고. 그리고 그때 그 차림새 착장을 가지고 얘기했던 기자도 하고도 주고받은 농담이 있잖아요. 기자가 이제 또 얘기하니까 오히려 젤렌스키가 그 기자한테 당신은 그때랑 옷이 똑같다. 예, 그랬대요, 기자한테. 예.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때의 미국하고 다르거든요. 같이 동업하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예. 예, 그냥 넘어가시죠. 어쨌거나 빨리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네. 자, 오늘 모셔 네.
오랜만에 모셨어요. 예, 그래요.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사무실도 옮기고 뭐 바쁘다고 하시더니 네. 이 머니쇼에 이렇게 안 나오시면 어떡해. 네. 좀 멀죠. 좀 멀어져 가지고 좀 멀어요. 멀어져 가지고 네. 강남으로 가셨나? 네, 여의도에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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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대표님 나오시니까 우리 또 제작진에서 반가워하시는 분 계시네. HS 아카데미 유료 회원 계시네. 그러니까요. 유료 회원분들은 이 대표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싫어하실 텐데 우리 돈 내고 보는데 아. 저걸 갖다가 우리가 아주 프라이빗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 방송에 나와서 다 얘기해 버리면. 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네, 다 얘기해 어. 드렸습니다. 오 그래요. 기대됩니다. 예. 아니 그래요. 모처럼 나오셨어요. 그 동안에 시장 흐름 한번 미국 우리 순서로 해가지고 한번 좀 이효석 특유의 한번 정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아, 네. 그 주식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좋죠. 너무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아침마다 이제 보는 것 중에서 월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월드 그러니까 인덱스?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 올랐어, 한국이 올랐어, 중국이 올랐어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지수화해 가지고 만든 게 있거든요. 사상 최고치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따로따로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최근에 뭐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올해 주가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뭐 어제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고요. 어제 보시면 좀 특이했던 것이 중국이 2015년 이후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중국 요새 그러니까 날라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뉴스의 이제 그 제목을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은 뭐가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뭐가 복잡하고 뭐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네. 많지만 어쨌든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 기록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있지만 그걸 이겨낼 만큼의 어떤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어제 이제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지금 어닝 시즌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닝 시즌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비율이 역대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막 관세 때문에 뭐 난리 난다고 하던데. 네네. 그런데 역대 최고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증시나 투자 환경은 상당히 좋은 환경이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났던 변화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네.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계속 뭐 여기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입장에서 봐도 진짜 많이 변하고 있다. 이더리움도 좋더라고요. 이더리움도 예.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자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있는 상황이 그 코로나 때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런 질문을 네, 되게 많이 그랬죠. 받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제랑 주가랑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제랑 주가랑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요? 예, 경제랑 주가랑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주가도 그렇고 자산의 가격을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라고 네.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모든 것의 가격은 그 가격을 표시하는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잘 보시면은 주식 시장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식들 보면은 아르헨티나 주식 뭐 이런 주식이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회사 그 나라가 뭐가 좋은 게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나요? 예,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떨어지니까요. 거다. 네. 자산 가격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겠네요. 자산 가격이 예.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막 세상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예.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투영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의 가치는 원래 계속 떨어져요. 네네. 근데 유독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예.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어. 그 말씀은 또 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유동성 랠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예. 또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물건의 가격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과 자산 가격은 또 다른 거죠. 물건의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에서도 과잉 생산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요즘 장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좀 동의를 하기 힘들다. 난 안 그런데 하는 분들도 적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 측면에서 그 언제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셨느냐가 들어갔는가가 맞아요. 또 예. 이렇게 관건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지수만 보면 분명 한데 그 부분은 없잖아. 그런 면이 있고 그래 이제 타이밍에 그건데 우리 장은 어떻게 보면은 꽤 좋다가 8월 들어서 갑자기 안 좋아요. 뭐 이래저래 얘기합니다만 정책적인 변수가 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시장이 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예 많이 올랐죠. 올랐- 9년 들어서 올해 계속 올랐었죠. 네, 올해 네. 많이 올랐어요. 올해 많이 올랐죠. 그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PBR 기준으로 PBR이요. PBR. 그러니까 장부가 네, 기준으로 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장부가 기준으로 5.3배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5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0.8배였어요. 예, 그러니까 한 배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도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예. 최근에 그게 0.8배에서 1.1배까지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개선될 거다, 제도가 개선될 거다 이렇게 기대 안 했어요. 기대를 하게 만든 거죠. 기대하게 정치권에서. 만들었죠. 예. 아니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자기들이 네, 그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말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예. 상황을 보면 예.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고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 뭐 심지어 이제 뭐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는 주식이 무슨 뭐 불로소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좀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겁니다. 예.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외국인 투자자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네.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뭐 개선한다며 그래서 들어왔다가 안 하네? 그러고 나가고 한다며 안 하네? 이러면서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아무 뭐 변화가 없고 그러면 정말 실망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목소리도 좀 내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속보회를 비롯해서 이 대표 올리는 영상들 썸네일만 보고 그 이렇게 화면들 이렇게 썸네일에 올라온 장면들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정책 당국에 대한 분노라 할까 그런 게 느껴지던데 저는. 네. 네. 저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이 예. 글쎄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떠나서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예.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잖아요. 부라고 얘기하죠. 웨스. 이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저장되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도 좋아요. 근데 너무 관성적으로 부동산에 저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종전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젤렌스키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뷰 좀 들어볼게요. 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다라는 예. 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일단은 왔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 가기 어렵거든요. 멀고 예. 맞아요. 비행기 예. 타고 가야 되고 네. 일단 모였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푸틴이 왔을 때도 보면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스텔스기를 띄워가지고 뭐 움찔하게 만든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이제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물론 트럼프로 대변되긴 하지만 상당히 그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구나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까고 미국 깔라고 틈만 나면 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약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미국의 좌파 언론들 뭐 내지는 주류 언론들이 그렇다는 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한국이 그래가지고는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죠. 예, 당장 25일 만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미국이 왜 저러는 거지? 미국이 옛날 같지 않고 바뀌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공부해 보니까 미국이 원래 그랬더라고요. 원래.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그 광고 카피라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그 백인 여성이 청바지를 입고 나는 그레이트 진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 네. 카피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진 그러면은 청바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를 G로 바꾸면은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라는 식으로 비춰줄 수 있어서 백인 이게 여자가. 백인 우월주의냐 아. 이게 미국이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네.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더라고요. 미국은 원래 자유주의고 공화주의이긴 하지만 어떤 그 계층적으로 내가 더 우월해 니네들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미국이 원래 저런 나라가 아니야. 왜 저렇게 윽박지르고 막 이러지?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나라다라는 걸 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지금 지수만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위로 치우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고 지금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AI가 진짜로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거냐 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네. 있는데요. 1990년대랑 이제 최근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1990년대 닷컴 버블이 있었죠. 예. 네. 닷컴 버블 당시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닷컴 버블 때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스닥 기준으로 그 90년대에 5배 올랐습니다. 5배. 아, 지수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률을 보면은 1995년부터 20%, 25%, 40%, 80%막 이런 식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그게 닷컴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산성의 쇼크예요. 쇼크라고 얘기할 정도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개선된 거죠. 예. 그게 뭐 때문에 개선됐냐라고 생각하면 PC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맞아요.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가 예. 언제 생겼지? 2%가? 그때 생겼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1970년대, 80년대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1990년대부터 물가가 잡혔거든요. 네. 1990년대 물가가 잡힌 이유는 생산성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PC 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AI가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의 중요한 화두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AI 때문에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게 확인된다면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물가가 안정됩니다. 오케이. 물가가 안정돼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이고요. 이것이 영향을 준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엄청난 랠리를 또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랠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요. 질문을 하고 뭐 무슨 답을 주실까 궁금했는데 뭐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요 말까요 이런 어떤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큰 굵직한 걸 먼저 건드리셨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예. 발표를 하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아젠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아젠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내용입니다. AI. 노동시장의 네. 변화인데 음. 전환기의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전환기라는 게 인구의 변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의 변화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네. 주가가 좋아요. 실적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10,000명을 잘랐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실제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시장에서는 AI 때문에 이미 많은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생산이 되는 생산성의 개선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뭐 관세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AI가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준 이후에 노동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뭐 맞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곳은 미국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도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은 미국밖에 없을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노동시장도 경직돼 있고 AI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그렇고 AI에 대한 투자 미국만 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만 오늘 기사 하나 출근길에 봤는 게 판교에 젊은 층들이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규 채용이 줄고 오히려 뭐 신입 직원들이 감당할 만한 것 같다가 뭐 AI로 대체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AI 할 때마다 생산성 향상은 공감하고 맞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 하지? AI와 로봇이 발달한다고 했을 때 결국 남은 사람들은 뭘로 하죠? 그냥 주식이나 하고 코인이나 해야 되나? 네. 뭐 그것도 뭐 돈이 있어야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가 네. 그냥 정말 말을 잘하잖아요. 네.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대답하잖아요. 네. 약간 방금- 저기 머스크과요. 네. 이 대표도. 근데 방금 전에 그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30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사람이. 본인도 고민이 되는 거죠. AI 시대가 되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도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무슨 독서를 뭘 어려서부터 독서하고 뭐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질문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읽은 책에서 나왔던 그 인상적인 게 이런 얘기였어요. AI 시대가 되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챗GPT한테도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질문 잘 다르죠. 못하면 무시당해요. 네. 그러니까요. 걔한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챗GPT를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LLM을 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너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역으로. 해보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일 선결된 조건이 뭐였냐면은 좋은 질문을 받아보는 거거든요. 네. 너 나한테 질문해봐. 내가 그동안 너랑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너는 이런 걸 보면 너는 나한테 뭐가 제일 궁금해?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도 그렇고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봐. 너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되게 앞으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라. 갑자기 오전에 개장 개장을 앞두고 앞두고 굉장히 거대 아니, 단어를 근데 이야기하는. SBS 비전 머니쇼 참 보면 한가해요. 네, 남들은 네. 지금 오늘 뭐 급등주, 급락주 찾고 있고 관심주 찾고 있는데 질문을 그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제가 잘못했네.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제가 되냐. 잘못했네. 지금 네. 네, 질문이 시기 적절하지 않죠. 아니 그러면 뭐 하겠어? 어제같이 미국장도 놀고 우리도 뭐 오늘도 뭐 그냥 어제처럼 안 빠지기만 하면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네. 투자의 관점에서 좀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I 시대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한다. 그럼 그 해고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보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얘기하죠.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미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해고의 대상이고 임금 삭감의 대상이에요. 그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돈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투자밖에 없어요. 아, 정말로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농담처럼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렸다고 하는 10,000명이 나와서 할 일이 뭘까? 치킨집을 차릴까요? 아니요. 투자를 할걸요. 그러니까 돈이 투자를 있으니까. 쪽으로 좀 더 많이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한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은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잉 유동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잘 보시면은 미국의 MMF에 예. 네.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돈이 7조 달러가 넘게 7조 있어요. 달러요. 와. 그리고 예. 미국의 예금에 네. 25조 달러가 있어요. 응? 25조 달러가 예금에. 있다고요. 예금에. 예금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갈지 가고는 싶은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자리를 찾고 있는 그 돈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자산의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번 주 뭐 잭슨홀 미팅이고 뭐 기업들 실적 발표고 이런 이슈들이 막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예. 네. 그런가요? 아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결국에는 뭐 기업들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돈의 힘으로 시장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앞서서 경기와 또 무관하게 이제 주식시장 자산 가격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네네. 예.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좀 발바닥을 땅에 딛고 네. 그거 저기 뭐야 갑자기 여러 구루라 할 만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나 유나이티드 헬스 샀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화제가 되고 있고 뭐 네, 버핏도 맞아요. 그렇고 드래크밀레도 그렇고. 예, 드러큰 밀러도 그렇고 뭐 심지어 마이클 버리까지 뭐 그런 식인데 어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팔란티어는 잊어라 뭐 이런 식이에요. 흐름이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한마디로 할 거면 요약하면은 야, 비싼 거는 이제 대충 빠져나오고 싼 거 중에 골라라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코로나 때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가 금리가 내려가면 네. 성장주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그 둘은 상관이 없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나스닥이 올라간다라는 그 명제는 이미 죽은 말이에요. 맞아요. 깨진 것 같아요. 관계가 예. 없고 얘기조차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당시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매크로를 하고 경제를 분석하는 분들한테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야라고 물어보지만 네. 지금은 안 물어보잖아요. 네. 예. 지금은 안 물어봐요. 예. 지금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안 물어본다고요. 왜냐하면
그 명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 9월달 FOMC 회의 때 금리를 내릴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성장주가 좋아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미 좋았는데요. 이미 좋았어. 이미 좋았어요. 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금리가 조금 높아서 죽을 것 같았던 애들이 죽진 않겠네. 아, 이런 거죠. 그래서 맞아요. 뭐 제약 바이오.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진다 하면 러셀 2000이 더 올라.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거꾸로죠. 맞아요. 옛날에는 네. 성장주가 좋았거든요. 나스닥이 올랐어요. 음. 근데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수록 러셀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맞아요. 러셀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겠네. 죽진 않겠다. 야. 아.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도 랠리의 성격으로 러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네. 좀 네.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네. 저도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우리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 방산, 반도체 막 이런 이제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데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그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쨌든 미래에 대해 상상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저는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3,172. 코스닥은 어제 2%가량 떨어졌는데 오늘 호가 분위기는 지금 0.9% 추가적인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790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호가 분위기에서는 1.5%, 0.7% 상승 예상됩니다. 7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65,000원.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29,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15,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9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KB금융은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8,70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6만 원, 기아는 101,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35,0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상승 예상되죠. 각각 예상 체결가는 132,500원, 56,300원, 펩트론, 파마리서치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5%가량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2% 좀 떨어졌는데 오늘 추가적인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71,300원. 이 가운데 리가킨바이오가 지금 1% 가까운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151,500원, HLB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레인보로보틱스, ABL 바이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예측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서요. 예. 네. 뭐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종가만큼은 좀 이렇게 보합 수준에서 거쳐줘야 되는 게 예. 여기서 오늘 더 밀리면은 기술적으로는 안 좋은 신호가 나옵니다. 일목균형표로 따졌을 때 오늘 만약 더 밀려버리면은 후행 스팬이 이제 가격대 뚫고 내려오는 이제 매도 신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21선이 무너졌고 이제 61선까지 그 공간이 그동안 네.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이격이 커져가지고 여기서 밀리면 이제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털려야 되는 포지션이 나올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되는데 뭐 요 정도로만 그쳐준다면 다행이겠죠. 아니 근데 이 대표 저기 바이오 얘기 조금만 더 하십시다. 네. 미국도 그동안에 지금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우리 뭐 일라이 릴리 얘기했고 노보노디스크 얘기하고 했는데 조금 이제 반전에 최근에는 올라오죠.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렇고 뭐 그런 한데 우리 국내가 바이오가 이제 수시로 이제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해보거나 아니면 테마주의 성격을 띠든 간에 한 번씩 보면 시세는 나옵니다. 시세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속성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의문스러운 거는 기대감 내지는 어떤 희망, 스토리텔링은 좋은데 어떤 그 받쳐주는 숫자에서 늘 이렇게 좀 불안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우리 국내 바이오 쪽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방어주죠.
안정적인 회사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네. 뭐 그런 배당주의 성격이 강하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가는 거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에 의해서 설명되기보다는 기술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네. 경향이 네. 강하죠. 그래서 그 기술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은 뭐 알테오젠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진짜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기술이 뭐 빅파마든 어쨌든 글로벌리 봤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이제 AI 얘기하니까 또 요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구글 제미나이 우주에서 첫 보니까 시험 운영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진짜 네.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은 조만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는 금액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는 금액이 역전될 겁니다. 그 정도로 커요? 네.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는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는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역전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는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 예산이 축소됐는데 이유가 데이터 센터 앞에 AI가 안 붙어 있어서 AI 안 붙은 건 빼 그래가지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지금 쪽 하시는 거 아니고? 네, 정말로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상업용 부동산을 넘어설 정도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가 부족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블룸 에너지 뭐 그리고 이제 퍼스트 솔라 이런 회사들까지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전력 수요 이유는 때문에. 뭐냐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는 뭐냐면 이게 쿨링 시스템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열을 식혀야 되거든요. 더 좋은 반도체가 나올수록 열을 식혀야 되는데 열을 식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열을 식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굴리는 이제 뭐 코어웨이브 같은 회사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냥 우주로 보내버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우주로 이제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메타의 저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건물을 언제 짓고 있냐? 그냥 천막을 짓고 거기다가 그냥 해놓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반도체 칩에 있는 그런 그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블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주에다 갖다 놔도 되는 거죠. 이제 우주에 떠다니는 우주에 떠다니는 거죠. 네. 야, 그림이 잘 안 나오네. 크기가 얼마나길래? 뭐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가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가 아니라 엄청난 투자가 지금 거기 진행되고 가면 있다. 안 시켜도 되는가요? 뭐 덜 시켜도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여기 우주에 가보지 못한 3인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뭐 물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등식이 그럼 성립되는 거기서 전기는 어떻게 공급해요? 전력은? 태양열이 있잖아요. 태양열. ESS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블룸 에너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없으니까 원전도 뭐 다시 지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연료 전지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고 가스를 돌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구멍을 더 팔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 지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AI가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이 부족한지를 봐야 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고요. 전기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도 부족하고 다 지금 다 부족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한 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8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이번 주 잭슨홀 심포지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신호를 줄지에 대해서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후에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회담 이후 유럽 정상들 다자회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양시장 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좀 보합권이라 아직까지는 탄력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2%대 하락이었거든요. 코스닥은 799, 코스피가 3185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5% 올라갑니다. 7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56% 오름세로 26만 9천원, LG에너지솔루션 0.78% 상승합니다. 38만 6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8%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세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는 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내림세고요. HD현대중공업 0.5% 떨어집니다. 47만 3,500원, KB금융 약보합권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2% 떨어집니다. 10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네요. 지금 43만 9천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13만 2,800원, 어제 5% 넘게 빠졌었죠. 에코프로도 1.78% 반등이고요. 팩트로는 보합권이고 파마리서치가 0.4% 상승합니다. 67만 1,000원이고요. 삼천당작 1% 약세입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4만 9,800원, 0.7% 내림세고 레인보로보틱스 보합권이고 HLB가 1.7% 하락합니다. 38,900원, ABL바이오가 2.4%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리튬 관련주,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리튬 관련주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10% 이상 급등합니다. 3,110원 선이고요. 세비캠도 지금 10% 강세고 리튬포어스 6.9% 강세입니다. 유일 에너테크가 3% 올라가고요. 미래나노텍도 1% 올라가고 미래산업도 상승세고요. 후성 강원에너지, 성일하이텍, 중앙첨단소재 다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V첨단소재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올라가네요. 자,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SY스틸텍이 지금 5% 강세입니다. 5,820원 선이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2% 상승합니다. 8,760원. 그리고 HD현대 건설기계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2.7% 상승 보여주고 있고 오늘 ENM, SG 그리고 지금 SY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산세보틱스, HD현대 건설기계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NFT 관련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미투온이 8% 강세입니다. 6,120원이고요. 컴퍼니K도 4%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날 카카오도 지금 1%, 2% 상승세고요. 핑거도 1.4% 올라가고요. 에이스토리도 1.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게 NFT 쪽에 속한 종목들이 또 웹툰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투온이 그렇습니다. 미투온이 8% 강세고 대원미디어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164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이 117억 원 매수 우입. 이 가운데 외국인은 28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29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4억 원, 18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3원 50전 상승한 1,38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보합권이고 역시 섹터 간의 이제 순환매 양상이 좀 이어집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저기 이 대표 그동안에 쭉 그거 이런저런 강의
내지는 시황 영상 만들면서 정리가 되셨나 몰라요. 관세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 우리 뭐 15%라고 하는데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건 50% 맞는 건 맞나요? 아,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300% 얘기는 또 뭐고 최애국 대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세요 그거? 정리되세요?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식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건 뭐냐면은 진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관세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관세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관세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으악하면서 이제 4월 달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라고 했다가 예.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관세를 15%밖에 안 붙인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무섭게 돼버렸죠. 없던 관세가 15%는 그리고 나서 예. 이제 돌아보면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네. 돌아보니까 미국으로 돈이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진짜로 관세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는 미국에서 올해 관세로 걷어들일 수익이 300억 불, 300빌리언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대충 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500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네. 올해 생긴 돈이 그만큼 이동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관세를 내고 있다는 얘기고 저희가 이제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야 유럽에 있는 수많은 그런 정상들을 한 자리에 그냥 앉혀놓을 수 있는 그런 나라구나라는 네. 걸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에서도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이 왜 저러냐 원래 그렇다 이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얻어낸 것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우리는 잃는 것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미국이랑 협상할 때는 미국이 진짜 옛날처럼 우리가 뭐 언론에서 뭐 나온 것처럼 미국이 예전 같지 않고 미국이 패권을 잃을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 부분은 조금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관세를 낸다기보다도 관세 때문에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야 관세 때문에 너희 지금 납품가 좀 낮춰줘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부담은 느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관세를 내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정확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내느냐는 이제 달라요. 상황에 따라 상황에 기업마다 따라 다르죠. 소비자가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입- 공급자가 내기도 예, 하고요. 예. 누가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내느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누가 옷을 벗고 수영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월요일에 했잖아요. 똑같이 예. 관세가 올라가면 누가 협상력이 있는지가 나와요. 맞아요. 그게 나오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가르마가 타지는 거죠. 이게 좋은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가. 수입업자 낼 수도 있고 수출업자가 낼 수도 누가 낼 있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누가 내느냐는 누가 힘이 세냐 목소리가 크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네. 또 우리 가상자산에 또 있어서 또 일가견 있는 우리 이 대표 나오셨으니까 자 이 기사가 올라오네요. 네이버가 그 뭡니까 위메이드가 발행했던 블록체인 기반의 그 가상자산 위맥스 그거 뭐 한 38억 2,600만 원 86만 개가 좀 넘나 본데 이건 이제 결국 상장 폐지되고 뭐 하다 보니까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했다. 위믹스 투자 실패 전액 손실 했으니까 뭐 이런 어떤 거의 뭐 아무거나 하다가는 이럴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그건데 자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비트코인보다 더더욱이 한 게 이더리움 자 요 최근에 요 가상자산에서의 이슈 거기다 또 맨날 여기저기 스테이블 코인 난리가 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제가 최근에 네.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제 보면서 예.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국에서 진행됐던 세 가지 법입니다. 지니어스 법이 있고요, 클라리티 법이 있고요, NT-CBDC 법이 있어요. 세 가지 네. 법이 있어요. 제가 이 법을 주말 동안 이렇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네. 정말 좀 놀랐는데요. 예. 뭐가 놀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NT-CBDC 법 같은 경우에 예. 이거는 뭐냐면 연준 너 혹시라도 CBDC 할 생각 있어? 절대 하지 마. 너 못하게 법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아 그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어쨌든 지금 미국이 강하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CBDC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연준에서. 연준에서. 연준 니네들은 통화 만들 그런 거 하지 마. 너는 하지 마라고 어. 얘기한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스테이블 정도인가?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은 하고 하고 CBDC는 하지 말라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정해줄게. 이거는 코인 내가 이건 인정해주는 코인이고 아니고 이걸 내가 정해줄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탈중앙화라는 거를 내가 정의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인 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을 처음에 주장하고 비트코인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싫어서 만든 거거든요. 미국 정부 저렇게 돈을 찍어내고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돼 있고 네. 우리는 범접할 수 없어. 니네도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잠깐만 너 일로 와볼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탈중앙화라는 거는 내가 정의해줄게. 일로 와봐 하면서 일로 와봐 하면서 비트코인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원래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인 거죠. 네. 나는 탈중앙화를 내가 주장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좋아했었는데 탈중앙화를 미국이 주장을 해버리네요. 미국이 정의해버리네요. 네. 법으로. 그러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쓱 이렇게 안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더리움도 그래 내가 인정해줄게. 뭔가 제도권으로 다 들어가. 제도권으로 싹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래 제도권이 싫어서 만들어졌던 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네. 오히려 더 이게 이상해지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라는 어리둥절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안고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딱 거기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아닌 줄 알았는데 네. 미국이 인정해줬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피터 틸이 샀네, 누가 샀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더리움도 인정되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을 원래는 미국이 싫어서 나온 건데 미국이 그냥 이렇게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네. 담아놓을 그릇이 없는 거죠. 담아놓을 금융상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이든 뭐든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조 달러나 되는 MMF, 네. 25조나 되는 예금, 이 돈들이 갈 데가 없다. 여기로 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예측해 볼 때 어느 쪽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네. 해봐야 되고 그 가치라는 거를 사람들이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건지가 중요한데요. 많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가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AI가 될 거고 비트코인 될 거고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AI, 에너지, 비트코인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절로 가네?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이동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동될 돈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될 건데 돈이 많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리저리 세상 돈은 다 미국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꾸 달러 약세 전망은 나오고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달러 약세는 뭐 그냥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시적일 거다. 네, 네. 아하.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달러 약세가 뭐 중요한 거는 아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돈들끼리 경쟁인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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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어글리 컨테스트라고 누가 더 못났는지를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화도 내가 뭐 달러보다 덜 못났어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라서 그 안에서의 경쟁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앞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팔란티어네 이즈라는 그런 보고서는 일시적으로 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군요. 네, 그 예. 앤드루 레프트라는 분이 공매도를 잘하시는 예, 분이 예. 그분이 이제 공매도를 했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분이 잘 이제 쇼크업을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네.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워낙 많이 올랐고 예, 비싸서 예.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빠질 때 잘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뭐 한 30% 정도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예, 많이 예. 올랐으니까. 예. 네. 팔란티아 주주분들은 그러시지. 그 레프트인가는 그 양반 코편 터졌으면 좋겠다. 아니 뭐 근데 뭐 그분도 뭐 드셨으면 좋겠고 네, 돈 버셨으면 좋겠고. 아니 주식시장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도 벌고 나도 벌고가. 아니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 빠질 수 단기적으로, 있으니까요. 예.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네네.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요. 참 이게 짧게 놓고 보면은 참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AI하고 에너지하고 비트코인 이렇게 그렇죠. 세 그 가지로. AI에서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팔란티어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 비싸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계속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예. 예.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그분도 쇼크를 잘 하시고 조정 받을 때 없었던 분들도 사시고. 뭐 좀 사시고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저래 조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들고 가고 네, 네. 그렇죠. 심플하다. 근데 언제까지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AI가 이제 끝날 때 AI 언제 끝나지? 이게 AI 얘기는 언제 끝나지? 그럼 저는 AI 압도적인 승자가 나올 때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압도적인 승자는 없잖아요. 이번에 GPT-5가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은데 예. 앞으로 계속 더 하겠죠. 투자를. 오히려 구글 재미나니까 훨씬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글도 포기 안 하고 메타도 포기 안 네. 하고 일론 머스크도 포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누가 1등이 나오면 예. 네가 1등이니까 나는 포기할게라고 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고 가는 날이 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예정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 경계 심리가 계속해서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코스피 현재 0.25% 내림세로 3,16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34%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795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 양 매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907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60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05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236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32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64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쪽, 그리고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유틸리티와 기계, 해운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리튬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76.1위안으로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리튬 가격 상승에 리튬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로 리튬은 관리 종목 해제 영향으로 오늘 오름세입니다. 10% 넘게 상승하며 거래가 3,115원이고요. 세비캠이 4.2% 강세로 35,950원, 리튬 포어스가 6.5% 오름세로 1,464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도 1.3% 강세, 반면 강원에너지는 0.72%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상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3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덩달아서 종전 기대감에 재건 테마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쪽에서는 오늘 ENM이 16.2%, 15.5% 급등하며 거래가 1,674원이고요. SY 스틸텍이 5%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780원. TYM이 4.6% 강세로 5,910원에 거래되고 있고 수산 세보틱스와 유신이 2%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테마가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새내 기주가 섹터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조선 기자재 통합 솔루션 기업 SNC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78%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53,300원이고요. 덩달아서 화인베스틸도 6.68% 오름세로 1,625원. 그리고 한국카본이 0.3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BMT와 A텀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BMT가 1%대 내림세, A텀도 1.5% 가까운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6,700원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은행이 다음 주 방한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사장과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스테이블 코인 협력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쪽에서는 미투온이 6% 넘는 강세로 거래가 6,000원, 더즌이 3.79% 상승하며 5,460원대 거래됩니다. IT센 PNS가 0.4%, 카카오페이가 1.2%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뱅크웨어 글로벌은 0.59%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6,760원대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시장 잭슨홀 위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섹터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개장하고 22분 지나고 있는데 동시효과 허당이었네요. 이 어제부터 이거 좀 갑자기 취약해졌는데 그러게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일단 미국만의 리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서 미국만의 리그. 그렇죠.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또 미국 내에서도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일단 1차원적으로는 그들 안으로 기업을 가지고 와서 미국을 이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좀 참고를 해보면 다른 나라 시장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을 선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만 빠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일본이나 중국은 왜 해당 그렇죠. 안 되냐 그러니까 말이죠. 대만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유럽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빠진다면 빠지면 몰라. 이게 네. 이제 해석이 될 텐데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나홀로 빠지는 걸 보아해선 결국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전히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수급의 이제 취약점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sek터 조선, 네. 방산, 원전, 화장품. 그러니까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보면 작게는 뭐 20%, 30%, 많게는 뭐 100% 이상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좀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좀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 가운데 오늘 보니까 그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ENM, 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또 중국 쪽 이슈가 있네요, 보니까. 네, 일단 뭐 예. 그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이제 중국 컨텐츠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드라마 할당량 완화 논의 네.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정이 된 게 아니라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스튜디오 네. 드래곤, CJ ENM, 컨텐츠리 중앙, 뉴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려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컨텐츠 쪽은 저는 경계감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데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못 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넷플릭스가 처음에 이제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는 컨텐츠 제작사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사들이 오히려 IP를 가지고 쥐고 흔들었었어요. 하지만 지금 넷플릭스가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 이후에 넷플릭스의 정책이 뭐였냐면 IP를 그들이 아예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히트작이 나오게 되면 2차, 3차 매출이 나오는 구조를 컨텐츠 제작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대표적으로 그 캐대언이라고 네. 하는 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기업이 뭐 제작한 건 아니지만 관련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큰 돈을 손에 쥔 건 넷플릭스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제작 관련주들은 사실 이런 논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움직일 정도로 그동안의 소외를 받았다라는 점에서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이나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미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일단 두 가지가 좀 체크가 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IP를 내줄 때 내주더라도 실적이 좀 잘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까지 또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 이 넷플릭스와 비슷한 플랫폼이 없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티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요. 플랫폼이 있는데 그쪽에서 성과가 조금 나와야 뭔가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좀 답답한 답보 상태,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의 룸이 좀 제한이 된 상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 분명히 상승이 제한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 왜 계속 올라? 참다가 아니구나, 이거 이제 더 올라가겠구나 해서 그때 매수를 하면 또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경우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컨텐츠 제작 쪽이라, 저는 오히려 중국과의 어떤 개방을 염두를 해 두신다면 엔터 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JYP엔트가 한번 곤혹을 좀 치렀죠. 네. 실적 발표도 하기 전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좀 루머가 돌면서 굉장히 또 주가의 조정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네. 그 실적을 잘 나온 이면에는 그 굿즈 상품이 엄청나게 큰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JYP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엔터사들 모두에게 충족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중국 쪽을 바라본다면 컨텐츠 제작 쪽이 오늘 강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엔터사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김태성 본부장 나오시면 뭐 질문지하고 상관없이 막 던지게 됩니다만, 아니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펄어비스가 쇼커였잖아요. 네. 아니 이 게임주 한번 진단해 주세요. 이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NC소프트는 조금 뭐 네. 이런저런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은 네. 어떻게 게임주들은 대부분 주가가 크게 보면은 전부 이렇게 반접은 모양이에요. 2021년에 그렇게 수직 상승하다가 그렇죠. 그 속도로 그대로 추락이에요. 펄어비스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게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이 부분 삼아. 없다. 네, 아. 계속 개발한다, 출시한다 했는데 네. 이게 미뤄진 지가 벌써 수년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나와도 시장에서 호응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하지만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트렌드에 민감한 좀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의 트렌드를 쫓아가려면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수년 동안 개발만 하고 있고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때 개발 시작한 제품이 지금 트렌드에 맞을 거냐?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나온다 한들 약간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이제 단기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이제 펄어비스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작이 안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존의 IP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면 돼요. 하지만 펄어비스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가라고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NC 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단일 IP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가가 올라갔을 땐 그 단일 IP라는 그 IP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왜 그때의 강함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시간이 또 흘러서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게임을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주들은 신작이 없으면 주가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게임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게임들이 좀 자주자주 나와줘야 저는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지금 문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AI 국가대표로 지금 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NC소프트가 AI 국가대표 선정된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밈이 좀 떠돌았어요. 왜 게임주에서의 힘을 못 쓰고 갑자기 AI 소프트웨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 IP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게임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AI 소프트웨어로 뭔가 전환을 하게 된다면 NC 소프트만큼은 또 다른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찬 기대감이 섞인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주가가 우상향할 거라는 저는 흐름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그 원전주 있잖아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6% 넘게 빠지는데 이러니까 또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원전주 하면 또 뭐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BHI. 그렇죠. 사실 앞서 저희 AI 얘기했을 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은 원전 수요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많이 오른 감이 있긴 했거든요. 어떤 네. 전략 좋을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지금 예. 약간의 루머들이 돌았지 않습니까? 루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한켠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실 불신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SMR 좋다 한 건 알겠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왜냐 SMR 뉴스케일 파워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들 지금 가지고 있는 SMR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수년 뒤에 정말 얼마를 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성장성을 좀 먼저 판단을 하다 보니 우리가 선반영을 시켜서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불편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 이렇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른 원전주들은 다 차처하고 세 가지 기업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한전 KPS.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처음에 우리가 SMR 그리고 대형 원전 때문만 본 건 아닙니다. 결국 가스 터빈이라고 하는 수주 잔고를 또 추적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봤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만약 혹여 이제 6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서 지금 매수를 해서 마음 고생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셨다가 내려오면 더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종목분들은 왜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만약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한전 KPS와 같은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마진율을 많이 못 갖고 오면 그 뒷단에 있는 기업들은 마진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불확실성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 오늘은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굳이 이거를 받아볼 필요는 없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의 그 사용하는 부사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네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라고. 네. 그 마음 편하게 기다려줍니까 그게. 터지고 있는데.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이 소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넥스트레이드 이제 내일부터 해서 79개 종목이 거래가 정지된다. 15% 룰 때문이다. 저도 지금 넥스트레이드 시작하고 예. 나서 네. 많이 한번 사고 팔고 해봤거든요. 예. 근데 불편해요. 불편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불편한 것도 불편한 호가가 좀 많이 비어 있는 종목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비도파 스프레드도 좀 그렇죠. 넓죠? 괴리율도 좀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차트의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흐름이 좀 많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HTS에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 네. KRX만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네. KRX만 볼 때는 괜찮은 차트의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또 넥스트레이드까지 통합해서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네. 이게 차트가 많이 꼬이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뭐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넥스트레이드가 단기 매매를 또 더 조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9시부터 9시 반이 굉장히 바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8시부터 8시 반이 가장 바쁘고 어허. 오히려 9시부터 9시 반은 애매한데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다가 지나가게 되는 지금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넥스트 트레이더는 다소 좀 아직은 부담스럽다라는 좀 생각이라서 이 부분은 더 지켜보시면서 이제 정책의 방향에 따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기 79개 종목이 그럼 내일부터 해서 1차적으로. 넥스트레이드에서만 거래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지. 우리 KRX에서는 당연히 되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보니까 69,900원. 이게 어렵게 7만 원 선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예, 반도체는 뭐 지금 품목별 관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저는 그래도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둘 중에 게 뭐가 나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요? SK하이닉스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보면 주저없이 가격적으로 말씀하시네. 보면 네. 삼성전자도 밀릴 것은 없다고 보여져요. 가격적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뭐 5% 10%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2% 4%밖에 이제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제가 이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둘 다 지금의 나름의 이제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결국엔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개선이 되려면 우리가 파운드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 팹리스가 개선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새로운 M&A 관련한 이슈가 좀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또 강한 반응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움이 없다라는 거죠. HBM은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한참 테슬라 애플 때문에 올라가더니 그것도 사실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당장에 칩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설계부터 양산까지 하려면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너무 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 장비주 소재 부품 장비가 좀 먼저 움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의 가격부터 저는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속도에 대한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신다면 전 삼성전자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어디를 볼 거냐라고 하시면 SK하이닉스 쪽에서 밸류체인은 저는 한미반도체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좀 밀려서 네.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기술 직 하시는 분들이 여러 매체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지난주 주말 사이에 계속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한미반도체는 벌써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앞서 있다라고 지금 인식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 기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일정표를 보니까 아직 하이브리드 본딩은 없습니다. 예정인 상태인 네.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와 현재 우리의 어떤 투자의 심리에 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는 아니 하이브리드 본딩 있으면 지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 이런 예.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 하나비전도 한미반도체도 완성형이 아니다. 이게 이제 팩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SK하이닉스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세가 가장 좋았던 두 기업이 있습니다. SNS텍과 네. 이오테크닉스가 다른 장비 소재 부품 쪽보다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혹자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들어간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어떤 투자의 전략을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거에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 기업이 지금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지분이 들어간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2분기 실적이 나름 괜찮아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이 좋았었던 이오테크닉스와 SNS텍 쪽으로 한번 압축을 해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중에 반도체 IT를 보실 때 후발주자를 좀 염두를 하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종목이 앞으로 더 가면
B와 C 종목이 이제 따라 올라갈 것 같다라 그래서 좀 덜 오른 쪽을 좀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IT가 하드웨어가 전체적으로 성장했을 때 1년 반, 2년 반 전이면 그런 전략이 먹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조차도 여기서 더 갈 거냐, 여기서 밀릴 거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2등 주자, 3등 주자를 갖고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네. 그 종목군들은 조정의 폭이 조금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은 조금은 염두를 하시고 종목 선택을 하실 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민. 지금 시장에 고민이 많네요. 네.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오늘도 기세 좋게 가더니 그냥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버리는데 워낙 우리 김 본부장이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한 걸 자꾸 여쭙게 되는데 지난주에 LG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한번 뭐 20몇 프로가 한번 뛰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제 못 가고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갑자기 훌쩍 뛰었다 해서 쫓아가면 그대로 물리더라고요. 뭐가 있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이 에스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이제 미국 ITC 쪽하고의 이제 그 승소,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의 어떤 소송에서 이겼어요. 기술에 관련한 소송에서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BOE가 약 10년 이상 미국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그 빈 공간을 누가 메꿀 것이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올랐는데 네. 그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나 11월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이제 뉴스화됐습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일 굉장히 강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상황이 있고 예. 만약에 이제 BOE가 실제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울까라고 하면 사실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보실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의 소재를 납품하는 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아하.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예. 이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아. LG 디스플레이가 때가 왔구나. 라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또 속상한 시간을 또 요 며칠 겪고 계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가정사실화되고 실제로 죄송합니다. 일어나게 되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소재단이 조금은 더 이제 현실성이 있고 그 기업들은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삼성 밸류체인에서 뭐가 가장 히트쳤죠? 갤럭시 폴드가 히트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기본 핸드폰에 하나 들어가는데 폴더블에는 앞에 하나, 뒤에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재 기업들은 수요가 지금 늘어나서 실적이 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바라보시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장이 보면은 요즘 힘이 없잖아요. 국내 증시 자체가.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원인을 찾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부적인 요인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상법 개정 이슈도 그렇고. 그러면은 관련해서 올랐던 섹터 뭐 금융이라든지 증권주 이쪽이 지금 계속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정책들이 다시 한번 조금 친주주 관련한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이들 섹터가 먼저 올라가요? 아니면 다른 쪽이 먼저 움직일까요? 이들이 먼저 올라가죠. 이들이 먼저? 네, 일단은 상법 개정안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예.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10억이니 50억이니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만약 10억 원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쉬우면 밀리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금융과 은행, 증권, 보험 쪽은 가장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 금리 인하 시기에 돌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누렸던 매출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예대 마진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 순위를 좀 정해 보면 은행과 보험보다는 증권주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겠나라는 빠르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권 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다시피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이 최근까지 어떤 움직였을 때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유럽 정상들 뭐 프랑스, 독일, 뭐 핀란드, 그다 나토 쪽 EU 집행위원장 등등이 그냥 거의 뭐 기업 총수가 호출하니까 뭐 대표들 회사 대표들 그냥 뭐 출장 네. 갔다가 뭐 하다가 막 몰려오듯이 우르르 왔어요. 네. 뭐
국가 정상들의 일정이 그렇게 말랑말랑한가 싶기도 한데 뭐 조율도 쉽네. 그런데 그러면 네. 이거는 뭔가 그림이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러다가 이거 전쟁이 뭐 계속된다든지 파토가 나면은 이거는 영 아닌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한테 재건주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건까지 참여할 수가 있을까? 제 솔직한 생각은 네. 없습니다. 그럼 그게 그 국물이 우리한테까지 떨어지겠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거기에 들어간 돈이 막대하거든요. 글쎄. 그러면 그것을 또 빼먹기 위해선 자국 기업들을 가서 또 일을 시켜야 되고 입찰을 시켜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냐 우크라이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 이쪽에 가면 수혜를 보고 저쪽은 또 들어갈 수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찰 기회가 그렇게 크게 주어질 가능성은 저는 조금은 낮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쓰는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건설 장비. 예. 그러니까 굴삭기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러한 쪽은 승산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후순위로 밀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따온다 한들 규모가 적거나 아니면 마진율이 굉장히 적은 사업일 가능성이 조금은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재건 관련주는 저는 두 기업. 최근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쪽이 뭐였냐면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농기계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동기업 이쪽이 있었거든요. 네. 이쪽은 이제 단기적인 이제 수급 접근으로는 가능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저는 차라리 미국 주식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식에서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캐터필러를 하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중장비 업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저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굳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뭔가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네. 하나는 있습니다. 뭐야? 전력기기 쪽은 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가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다인데 이게 매출의 통로가 바로 이제 진출이 아니라 미국을 또 거쳐서 가는 과정이다 보니 이게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의 어떤 벌어들이는 돈이 클지 안 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방산주는요? 저는 방산주는 이게 만약에 잘 타결이 된다면 네. 다소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유럽의 이제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방산주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휴전 협상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수급적인 조정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갑자기 무너졌다거나 수주 잔고가 줄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 물론 이제 LIG 넥슨은 약간의 이제 미스 실적이 조금은 우려되긴 네. 하나 여전히 수주 잔고는 높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은 조금은 유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이 딱히 안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네. 어이씨, 보니까 일본에서 빨리 털고 한국 들어오나. 일본 빠지면서 우리가 낙폭이 좀 주네요. 판때기 크게 해서 노는 친구들이 좀 있나 봅니다. 네, 뭐 오후까지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